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24년 새해 시무식 이후 도내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행정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특집 기획을 마련해 도내 지자체장과 교육감 모시고 지난해와 올해를 아우르는 지역 현안과 대응 방안을 직접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튜디오에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2024년 새해 맞아서 올해 처음으로 헬로 이슈 토크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경남 도민분들께 새해 인사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도민 여러분, 새해가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도 헬로비전 많이 시청하시고 새해 복 듬뿍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벌써 교육감님 경남 교육 수장 맡으신 지 벌써 10년입니다. 세월 진짜 많이 흘렀다고 또 늘 말씀해 주셨었는데 올해 우리 2024년 경남 교육 방향과 계획 좀 어떻게 설정하셨을까요? 예, 저는 올해 경남 교육을 제 임기 전체 12년 중에서 10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정책들을 제대로 자리 잡게 해서 미래 교육의 기반을 닦는 일, 그리고 이제 유보 통합, 새로운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그 과제를 하나하나 닦아 나가는 이 두 가지를 저는 기본으로 해서 학교를 중심에 두고 모든 정책들을 펼쳐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네, 이 삼선 취임사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었지만 자립과 공존의 힘 늘 또 강조해오고 계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육감의 개똥 철학이기도 한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미래 역량은 자립과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저는 그것을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남 교육하면 또 미래 교육이라는 단어를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 교육에 대한 정의는 또 무엇일까요? 교육은 현재 이루어집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디지털 역량을, 디지털 리터러시를 좀 더 갖추게 하는 그런 능력, 또 도전하고 체험하고 상상하고 세상을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저는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와 함께 또 지구가 좀 더 온전한, 좀 더 환경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생태 전환 교육, 저는 이것도 미래 교육의 그 중요한 한 요소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점에서 미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좀 더 잘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거점 돌봄센터 늘봄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거점 돌봄센터 늘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금 늘봄 제도를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다르면서도 좀 같은 것 같은데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늘봄 학교를 재작년 준비해서 이제 작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가 그 뒤에 늘봄 학교라는 비슷한 이름으로 이 사업을 전국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늘봄 학교는 아직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좀 더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전히 학교가 부담을 많이 안을 수밖에 없는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학교 교직원들이 부담을 가지는 정책을 정부가 밀어붙이면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했던 늘봄 학교가 아닌 늘봄처럼 학교의 부담을 없애고
어떤 새로운 인력과 새로운 예산, 새로운 공간에서 하는 그 사업이 저는 실패할 가능성이 적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여전히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을 바라는, 희망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렇더라도 그 부분은 기존의 교직원들의 어떤 그 부담을 드러내는 이런 새로운 접근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교육청이 2024년 올해 기초단체 시군 중에서 최소 2군데 이상을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돌봄의 모형, 새로운 돌봄의 모델, 유보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0세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를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돌봄의 틈새까지도 메꾸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유보 통합의 준비 기간 1년과 더불어서 우리 교육청이 한번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볼까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우리 교육청과 지자체가 어떻게 잘 협력이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이제 유보통합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면요. 지금 2025년에 이제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관리 체계가 이제 통합이 되는데, 실제 지난해 말에 아마 이제 실무단이 첫걸음을 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좀 가야 할 길은 좀 많이 멀어 보이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유보통합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유보통합만 해도 이게 참 갈 길이 멀 것 같습니다. 준비 기간이 저희들한테 1년밖에 없거든요. 과거에 10년 전부터 유보통합을 이야기해 왔지만 이게 과감하게 실행하기 어려웠던 것은 그만큼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이 유보통합을 강한 힘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뭐 누가 해도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문제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밀고 가버리면 기존의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우리의 공교육이 훼손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들은 준비가 좀 더 늦어져도 제대로 된 준비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점에서 예산도 제대로 확보돼야 될 것이고, 인력도 제대로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 도내에 2,0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을 당장 행정적으로 지금까지는 지자체장의 지도 감독 하에 있던 것을 교육감한테로 넘겨버린다고만 해서 유보통합이 화학적으로 조화롭게 이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필요한 모든 제도나 기반을 준비하고, 하반기에는 또 뭐 시범 사업을 시행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저희들로서는 자칫 유보통합이 강행되었을 때 기존의 오랜 기간 쌓아왔고 자리를 잡아왔던 초중고등학교 공교육이 왜곡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난해 그 개원한 미래교육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 갔었던 이제 좀 기억이 있는데, 미래교육원 앞으로 또 아까 미래교육 얘기도 해주셨지만 미래교육원의 앞으로의 좀 역할을 한번 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개원했던 미래교육원은 전국 최초의 미래교육 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하긴 했습니다만, 이 미래교육이라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것이 준비하는 과정에 이 미래가 과거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미래는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르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 많은 콘텐츠들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점에서 출범과 동시에
또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노력들도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들을 열면서 단지 우리 교육기관이지만은 않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또 좋은 새로운 그 어떤 그 가능성도 저희들은 열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개원될 진로교육원과 함께 우리 교육청의 두 전략 자산으로서 미래교육원, 진로교육원 이 준비도 제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어떤 미래 역량, 상상력과 창의력, 협업 능력을 갖추어서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이 역량까지 좀 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남교육에서는 또 생태 전환 교육 얘기도 좀 많이 해주셨었습니다. 올해도 특별한 계획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요. 이제 우리 교육청 소속의 학생 수련 기관들을 다 생태 전환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바꾸어서 올해부터 본격 시행이 됩니다. 기존의 극기 훈련 중심이었던 체험 활동 기관들이 다 이제는 생태 전환 교육으로 작은 풀포기 하나, 작은 들꽃 하나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아이들로 저희들은 키워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태 전환 교육을 준비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를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먼저 신설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가장 앞서 나가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자면 환경부에서 전국의 초등학교의 환경 동아리를 10개를 잘하는 10개를 선정했는데요. 그중에 9개가 경남의 초등학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이들에게 환경, 생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앞서 나가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랑하고 싶고요.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좀 더 그 어떤 생명을 사랑하고 미래지향적인 아이들로 만들어낼 그럴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이 교권 보호에 관해서 항상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도 알고 있는데 지난해 또 계속 사회적 문제가 좀 됐었죠. 실제 이 교권 보호와 함께 갑질 문제도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실제 교육청에서는 올해 뭐 특징적인 좀 대책이 있다면 어떤 걸 좀 보고 계실까요? 예, 지난해 서희초 사고 이후에 교육감으로서는 참 크게 책임감을 느끼고 보낸 그 지난 반년이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떠밀려 가듯이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는 자괴감도 있었지만 대책을 세우는 김에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책을 또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겠다고 제 스스로 각오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전담관을 교육감 직속으로 신설해서 좀 더 책임 있게 도교육청에 부서를 하나 신설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군 교육지원청에도 어떤 상담 전문가 또 법률 전문가 이런 분들을 배치해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생겼을 때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챙겨나갈 생각입니다. 뭐 갑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청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사회가 좀 더 민주적인 그런 사회가 되는 데 있어서는 꼭 거쳐가야 될 과정이라는 생각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갑질에 대한 대응도 하면서 선생님들이 교직원들이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권 확립과 좀 연장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바로 학교 폭력인 것 같습니다. 올해 또 학교 폭력에 대한 계획은 좀 어떨까요? 지금까지 학교 폭력을 사고가 생기고 난 뒤에 수습하는 뒷수습하는 데 급급했던 것이 또 저희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는 예방교육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관계 회복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우리 아이들과 또는 학부모와 교직원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요소들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서 예방 중심으로 저희들은 정책을 옮겨가고 있고요. 그리고 본본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봉사가 그야말로 시간 때우기식 의무적으로 그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봉사니까 이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이런 봉사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제 우리 18개 시군에 있는 27개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과 또 다른 다양한 제대로 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말 그대로 그야말로 봉사활동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활동이 되고 그 봉사활동을 지도하는 분들이 아이와 함께 아이가 정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본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그 성과를 보면서 진작 왜 이러지 못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이제는 폭력을 예방하는 것 중심으로 또 폭력이 생기고 난 뒤에도 이것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접근하는 이런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을 이제 명칭을 바꿔서 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좀 명칭이 변경이 되죠. 그 구체적인 좀 운영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예, 저희들이 지난 8년 정도를 운영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좌우를 살펴보고 되돌아볼 만한 그런 시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침 도의회에서도 그런 데에 대한 요구가 있고 해서 이름을 행복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지구로 바꿨습니다. 사업도 지금까지는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면 이제는 지자체와 함께 지자체의 역할을 좀 더 키우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만이 아니고 마을에서도 어디에서도 경남 전체가 학교가 될 수 있고 낮에 학교에 있는 동안만이 아니고 저녁 시간에 또 집에 와서도 마을에 와서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 학교의 모양으로 나가는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 확보가 됐고요. 내년에는 미래교육지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또 힘있게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그과 그냥 그대로 조금 기존 방향대로 운영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지자체의 참여율이 좀 더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을 학교를 운영하는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그 강사들도 이제는 그 선발을 우리 교육청 중심에서 이제는 또 지자체와 함께하는 선발을 하고 하는 이런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한 사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 우리 경남도 교육청 출발선에서 올해 이제 각오와 포부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교육 정책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육청의 구호를 다시 학교가 중심이 되도록 모든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도 학교육이라는 것이 선생님과 아이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어른들이 또 경상남도의 모든 공간이 학교가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교육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만드는 경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박종훈 교육감 체제의 도전이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올해의 성장과 발전은 또 어떤 결과물로 회자될지 이 연말에 회자될 올해 성과가 궁금해지는데요. 이 오늘 말씀하신 교육감의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경남도민 모두에게 나타나길 기대하며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